봅시다. 저기 시그마의 의미죠. AN이라는 수열을 K를 항으로 해서 1항부터 N항까지 더하고자 하는 식의 표현이 저 시그마고, 계속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지만 이 내용이 시그마를 배우기 전에 주어진 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SN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저 모양을 가지고 이 녀석의 결과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사실은 그게 SN이 얼마인 걸 알려준 거야.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니까 말로 해주지 뭐. 이게 되는 거니까 이 녀석의 결과가 나오면 이걸 이용해서 뭘 찾을 수 있느냐? A, N을 찾을 수 있다. 찾는 방법은 당연히 이거겠죠? 뭐 세부적인 내용은 계속 말했으니까 적진 않을게요. 두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은 저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결과가 얼마가 된다고 말해주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에 식을 주고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잘 들어봐. 이걸 직접 계산해서 얼마가 나온지를 정답으로 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얘를 감춰놓고 그걸 계산한 결과가 얼마가 된다고 알려주는 게 있어. 그럼 그렇게 지금 수열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합의 결과를 알려주면 그 합이라는 건 결국 SN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SN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AN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는 이 SN으로 알려주는 여기에 나오게 되는 식의 대부분이 N에 대한 2차식,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또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 이 자리에 이 시그마를 계산한 결과가 나타날 이 자리에 얘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등비수열의 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과정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A에는 등비수열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고, 힘들어도 잘 봐야 돼. 그 다음에 단순한 또 적자. 따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공식은 공식, 등차수열의 합을 의미하는 내용이었던 거고, 이걸 따로 외울 필요 없는 거 아니죠.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 이것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는 내용. 이런 내용들로 저 시그마 옆에 표현되는 수열이 뭐 3차가 들어가 있으면 따로 분리해서 계산, 뭐 또 어떤 2차가 붙어 있으면 이것도 따로 분리해서 저 내용으로 계산, 1차가 붙어 있으면 따로 분리해서 첫 번째 내용처럼 계산해도 되지만 등차 수열의 합으로 한 번에 계산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안에 들어있는 수열 중에 3차가 있다면 2차가 있다면 반드시 따로 분리해서 각각의 합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이용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질 내느라고 또 이렇게 별 내용 하지 못하고 오늘로 넘겼는데, 이게 공식을 통한 시그마의 계산이라면 오늘 다시 시작할 건 똑같이 수열은 수열이야. 그리고 그 수열들의 합을 구할 건데, 합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없는 수열들이 당연히 많죠. 우리가 합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공식 몇 개 없잖아. 다시 말해볼까? 등차수열, 등비수열, 거기에 항을 제곱해서 만든 수열, 항을 세제곱해서 만든 수열, 여기까지야. 이거 이외에는 우리가 어떤 합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을 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수열이 이거 외에는 없다고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몰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외우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이외에 또 다른 수열들을 가지고 합을 원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럼 그 문제는 100% 소거형 문제라는 뜻입니다. 소거형 문제라는 뜻이야. 소거형이라는 건 일단 과정은
공식이 없으니까 직접 더할 생각으로 일일이 첫 항부터 문제가 원하는 항까지 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내가 어떤 숫자들을 더해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적고 난 다음에 직접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보면, 얘처럼 하고 보면 계산을 하지 않아도 막 지워진다는 거지. 막 지워져. 똑같은 숫자들이 막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나타나면서 다 지워지고, 내가 직접 대입해서 나열한 숫자들이 예를 들어 100개야. 그 100개를 다 계산하느냐? 아니야. 웬만하면 98개 정도가 다분이 된다는 거죠. 실제 계산하는 건 2개, 4개, 이 정도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시간을 추세에서 배웠던 이 내용의 문제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런 소거형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의 특징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분수입니다. 부분분수는 뭐 수열이든 식이든 어떤 모양으로 적혀있는 모습이 돼 있게 되냐면, 분모가 어떤 숫자들 또는 어떤 식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걸 분리할 수가 있다. 이걸 부분분수라고 분리하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다만 분리하는 방법을 외우고 있었어야 돼. 1학년 때부터 계속 잊어버렸다면 지금부터 다시 훨씬 더 정확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분리하는 방법, 앞쪽 분의 1 빼기 뒤쪽 분의 1. 그러면서 뒤쪽 숫자에서 앞쪽을 뺀 수를 곱하는데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역수를 취해서 곱해주면 부분분수는 완성이 된다.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 식이 만약에 수열이었다고 해봐. 여기에 잔뜩 항번호를 의미하는 n이나 k가 들어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n이나 k가 들어가 있는 그 하나의 식이 두 개의 식으로 분리가 되고, 보다시피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이 자리에 이걸 an이라고 할까? 이 주어진 식에다가 n 자리에 1을 넣고 계산을 하면 얘랑 똑같이 첫째야.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똑같이 둘째야, 셋째야, 넷째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장점이냐? 이런 식 모양 자체가 내가 첫 장을 계산할 때도 둘 장을 계산할 때도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로 구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첫 장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둘째 장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계산하는 것들을 더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소거가 된다는 거지. 지워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거형 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정말 진짜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95%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사용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 부분분수의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대신 일단 저렇게 풀면은 문제가 다 풀리는데, 기본적으로 소거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거, 항상 왼쪽에 잘 봐. 내가 어떤 하나의 수열식을 덧셈 하나와 뺄셈 하나로 구분되어 있는 식으로 나눌 거야. 맞지? 그래서 쭉 나열하다 보면 막 중간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사라지는 소거의 효과를 보게 될 건데, 그 소거의 효과를 정말 극대화시켜서 보고 싶으면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 뒤에가 아니라 앞쪽에는 플러스가 오든 마이너스가 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쪽에도 플러스가 오든 마이너스가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앞쪽에 식의 크기가 작은 녀석, 뒤쪽에는 식의 크기가 큰 녀석을 배치해 주는 게 유리합니다. 좀 이따가 보여줄게. 두 번째, 그렇게 분리된 식에다가 첫째 항부터 문제가 원하는 항까지 집어넣어서 대입하고 나열하게 되면 이제 막 지워지고 있는 규칙이 보이게 될 거거든. 그럼 이제 지우고 난 뒤에 남은 것들만, 소거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것들만 더하면 되는데, 그 남아있는 녀석들도 꼭 기억해.
같아야 된다는 거지. 다시 내가 첫째 항 집어넣었어. 1 집어넣었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나와. 2 집어넣었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나와. 그렇게 해서 100 집어넣었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나와. 그래서 막 소거가 돼. 근데 소거라는 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세트로 지워지는 거지? 맞아? 그럼 세트로 지워지면 항상 지워지고 있는 플러스의 개수와 지워지고 있는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은 거거든. 그럼 그렇게 지워지고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다면 당연히 남아있는 숫자들 중에도 플러스의 개수랑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풀면서 저 내용의 의미가 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은 이거부터 좀 간단하게 표기 좀 해주세요. 다시 지난 시간에 표기 안 못했을 테니까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만 시작하면 되겠지? 그리고 기억을 해. 내가 시그마가 표현되는 문제를 풀고 있구나.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구나. 문제가 원하는 한 가지 더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그 더할 때 선택을 둘 중에 하나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 그 수열을 더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면 공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수열? 등차, 등비, K제곱, K세제곱 같은 애들은 식으로 풀어주면 돼. 그런데 분명히 내가 덧셈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 머릿속에는 이 수열을 더할 수 있는 공식이 없어. 등차도 등비도 K제곱도 K세제곱도 아닌 수열이라면 100%입니다. 그 문제는 소거해서 푸는 문제예요. 그걸 명심하세요. 공식이 없는 문제인데도 합을 원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반드시 그 문제는 소거로 풀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선생님이 좀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하는 말들은 명심해야 돼. 수혈하면서 목소리 크게 했던 거 뭐 또 선생님이 또 기억하자고 기억 잘 못하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건 그런 거예요. 무조건 문제 풀려면 n번째 항 찾아라. n번째 항 찾아라. 문제가 n번째 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n번째 항을 찾아라. 그 n번째 항을 찾은 게 그 문제를 푸는 동안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할 때도 가끔씩 있다. 그런데 손해볼 거 없다고 얘기했었죠. 모든 수열은 n번째 항이 어떤 식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또 강조한 게 있어.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시그마를 이용해서 합을 계산해야 된다면 풀이는 둘 중에 하나다. 명심해. 공식이냐 아니면 소거냐.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공식부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시그마 문제가 공식 등차 세랍으로 갈까 등비 세랍으로 갈까 K제곱합으로 갈까 K세제곱합으로 갈까 고민하다가 아무리 봐도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그런 모양이 아니라면 100%라고 소거 문제입니다. 소거 문제. 자, 그럼 오늘부터 다시 진지하게 한번 해보자고. 148페이지 보세요. 일단 1137번 기초문제지. 1항부터 10항까지 다 해줘요. 아, 이거 예쁘네. 분리까지 해주고 1항부터 10항까지. 자, 한번 선생님이 아까 말한 순서를 지켜보자. 나 이거 계산해야 된다. 그럼 계산할 거면 저 시그마 옆에 붙어있는 수열이 등차이거나 등비이거나 K제곱이거나 K세제곱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 수열은 지난번에 여러분들 말했던 것처럼 이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 아니에요. 분수식이잖아. 등차수열 아니라는 얘기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수열도 아닙니다. 등비수열 아니라는 얘기야. 각항을 제곱해서 만든 수열도 아니야. 각항을 세제곱해서 만들고 있는 수열도 아니고 지금 이 수열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이런 모양이라는 뜻이야. 맞아? 그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지. 아, 이거 공식으로 푸는 거 아니구나. 직접 하나부터 끝까지 다 적어서 더해야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집어넣는 거지. 첫 번째야.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가 1 넣은 게 이게 수열 전체 모습이니까 여기다만 넣는 거 아니에요. 이 전체에다가 1을 넣은 게 수열의 첫째 항이야. 맞지? 그래서 첫째 항 씹으니까 더하기. 이제 둘째 항 2 집어넣으면 되겠지. 더하기 셋째 항까지만 해볼게. 3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웬만큼 지워지는 규칙이 보이기 시작했다면 이제 점점점 마무리 짓고 마지막 10 집어넣어서 이렇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할 생각으로 대입을 하고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계산을 하지 않아도 막 지워지더라. 지워질 때는 순서 잘 봐.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마이너스와 규칙 판단 끝났으면 분명히 바로 뒤에 똑같은 플러스가 있었을 거야. 이것도 이 앞에 똑같은 마이너스가 있었을 겁니다. 다 지워졌겠지. 그래서 계산은 2분의 1에서 12분의 1만 빼주면 된다. 아까 필기의 의미, 두 번째 의미부터 해결해 줄게. 그렇게 소거를 하잖아. 소거를 하게 되면 남게 되는 수를 잘 봐. 남게 되는 수를 보면 여기 플러스로 남아있는 숫자 1개와 마이너스로 남아있는 숫자 1개 이렇게 반드시 남아있는 양수와 음수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는 거. 지금 이거 당연히 이런 거 저거 굳이 내용 몰라도 지우고 보면 당연히 이거 아는 거 아닌가 하겠는데 남는 문제들이 있어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때 실수하지 말라고 저거 적어준 거야. 두 번째, 이 녀석의 의미는 뭐냐면 배치를 K 플러스 1과 식을 잘 봐. K 플러스 1하고 K 플러스 2 중에 물론 분모가 커지면 분수가 작아지는 거니까 이게 작은 수는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적은 이 의미가 작은 수를 앞쪽에 적으라 큰 수를 앞쪽에 적으라가 아니라 식의 모양이 작게 표현되어 있는 거. 내가 당장 K에다가 1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만들어질 그 숫자가 어쨌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점점 커질 거잖아. 그치? 그렇게 커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작은 식, 큰 식. 이 수 전체가 작은 거, 큰 거를 적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집어넣고 있는 숫자에다가 숫자를 넣었을 때 그 계산된 결과가 작은 표현, 큰 표현. K 플러스 1보다는 K 플러스 2가 더 클 거거든. 그러니까 작은 쪽을 앞쪽에, 큰 걸 뒤쪽에 배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똑같은 문제를 풀어볼게.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면 문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문제가 예쁘게 풀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준 게 아니라 똑같은 식이야. 앞뒤만 바뀐 거지 같은 식 맞죠? 그지? 그럼 이것도 이제 공식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대입하고 직접 다 나열해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더할 생각으로 계산을 할 준비를 할 건데 넣어보자고. 1 집어넣으면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더하기 3 집어넣으면 하나만 더 해볼까? 더하기 4 집어넣으면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 10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물론 보이긴 보일 거야. 마이너스와 3칸 건너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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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소거되는 건 보이죠? 그치?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은 숫자를 보면 당연히 같은 문제 풀고 있는 거니까 남아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 같은 풀이지만 아무래도 소거되는 규칙을 찾기가 편한 건 이렇게 뭔가를 꼭 건너뛰어야지만 지워지는 문제 말고 지금처럼 연달아 지워질 수 있는 형태로 배치를 해주면 당연히 실수가 적어지겠지. 그 실수를 적게 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필기를 시켜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소거형 문제를 풀다 보면 웬만하면 플러스를 앞쪽에 적는 경우가 많거든 지금처럼. 그런데 어떨 때는 플러스가 붙어있는 이 식, 분수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 했어. 내가 뭔가를 넣었을 때 그 숫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을 때는 얘가
얘보다는 분명히 식의 크기가 작으시기 맞잖아.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보다 작은 거 맞잖아요. 작은 걸 앞쪽에 놓으란 얘기야. 그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튼 계산해주면 이것저것 12분의 6이니까 정답은 12분의 5가 되겠죠.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고 자, 메모 끝나신 분들은 1138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1138번. 기억해줘. 시그마 문제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해서 풀게 된다면 그 시그마 문제 중에 공식 대신 공식이 없으니까 직접 적어서 소거를 준비해야 되는 문제의 비중이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많아요. 수업에 투자하는 시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했냐, 그치? 시그마라고 하는 개념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한 3시간 지났나? 세 타임? 이거 오늘 하루 만에 끝날 거야. 그런데 이 문제 풀이 비중이 훨씬 더 많다고요. 자, 볼까요? 다시 칠판 집중. 선생님 보자. 선생님 봐요. 자, 이거 봤어. K는 1차식 아니야, 그지? 그리고 K제곱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K세제곱 갖고 있는 거. 선생님 K제곱 있는데요? 선생님 말하는 K제곱 이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지? 누가 분모 쪽에 있는 거 말하래? 분자 쪽에 올라있는 K제곱을 말하는 거지. 이거 절대 이 미친놈처럼 이거 계산할 때 이거 계산하고 분자 1 붙여주면 되겠지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맞지? 안 되는 거야. 그냥 결론 내는 거지. 등차도 등비도 K제곱도 K세제곱도 아니니까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공식이 아니니까 무조건 소거의 문제겠구나. 소거로 풀까 봤더니 이제 보이는 거야. 분모가 어떤 숫자들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걸 먼저 일일이 대입해서 나열하기 전에 N항까지가 아니지. 8항까지구나. 분리하는 거 잘 봐. 분리하는 방법은 앞쪽 분의 1 빼기 뒤쪽 분의 1 대신 뒤쪽 크기에서 앞쪽 크기를 뺀 거 얼마죠? 얘에서 얘 빼기 얼마야? 2죠. K 플러스에서 K 뺀 거 2야. 그 뺀 수의 역수를 곱해주면 분명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대. 얘랑 얘는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에다 1부터 8까지 넣어서 더하는 거랑 여기에다가 1 넣어서 2 넣어서 3 넣어서 4 넣어서 8 넣어서 더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그러면 이제 계산해볼게. 2분의 1을 앞쪽으로 넘깁니다. 계산하기 전에 미리 빼놔도 되는 거니까 상수는 여기다가 1부터 8까지 넣을 거야. 넣어볼게.
일러주면 몇 분의 몇 빼기 몇 분의 몇? 1분의 1 빼기 3분의 1. 1 집어넣고 끝났어. 시그마니까 더하기. 이제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더하기 4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6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 8 집어넣어주면 8분의 1 빼기 얼마? 10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워지는 규칙을 찾을 거야. 찾을 때. 뭐 선생님만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맞나요? 그럼 규칙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랑 이 뒤에 플러스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랑 이 뒤에 플러스 날아갈 거고,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가 날아가게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럼 다 지워진 거야. 여기서 한 번 더 명심하자 이거. 지금 지우고 남은 숫자가 보니까 앞쪽에 누구 남아있지? 1하고 2분의 1이 안 지워지고 남아있어. 뒤에는 누가 남아있습니까? 마이너스 10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배서하면 정답 오답. 오답이라는 거지.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똑같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씩 갖고 있는 식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8까지 넣었어. 그리고 지울 때도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에서 지워지는 개수도 마이너스의 개수랑 플러스의 개수가 똑같게 있거든. 그런데 왜 남을 때는 플러스는 2개가 남아있고 마이너스는 1개만 남아있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맞아? 그걸 실수하지 말라고 적어준 거예요. 그럼 뭐가 하나 더 남아있을 거야? 사실 이 안에 지금 보이지 않는 뭐가 더 남아있게? 마이너스가 하나 더 남아있거든. 그 마이너스가 어디에 남아있을 거냐면 여기가 문제야. 점점점 하고 바로 마지막 숫자를 집어넣는데 이 안에다가 점점점 하고 적기 전에 마지막 숫자를 적기 전에 마지막 직전한 7번째를 집어넣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지우는 거야. 다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지우고 이것까지 하나 더 남아있다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 명심해. 진짜야. 이 실수 많이 해. 맨날은 누가 어떤 학생들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점점점 한 다음에 꼭 마지막에 넣는 게 마지막 숫자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도 거의 대부분 마지막 숫자를 넣었죠. 언제 마지막 직전에 있는 숫자를 넣었어. 선생님이 가끔씩 한 번씩은 넣긴 했지만 보통은 마지막 숫자를 넣고 끝낸단 말이죠.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도 그런 버릇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런 버릇 때문에 하나의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걸 조심하자는 얘기고. 그럼 마무리는 요거 아니 4개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 4개도 솔직히 많긴 하지만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4개의 분수들을 통분해서 계산하고 마지막에 2분의 1만 곱해주면 정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필기하시고.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1141번 필기하신 분들 1141번 하고 이제 어떤 살짝 어렵게 나오는 어떤 변형 문제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풀어보러 가자고요. 그런데 잠깐 무리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앞쪽에 남은 개수가 1개면은 뒤쪽도 1개니까 상관이 없는데 앞쪽에 2개 남아있잖아? 그럼 뒤쪽에도 2개야. 그 남아있는 거 2개 찾으려면 점점점 한 다음에 마지막 방을 넣는 게 아니라 마지막 직전화부터 넣는 거야. 또는 내가 다 지웠는데 앞쪽에 3개 남아있어. 3개 남아있으면 뒤쪽에도 반드시 3개가 남아있어야 되거든? 그럼 또 점점점 한 다음에 넣어야 되는 숫자가 마지막 항이 아니라 마지막 항에서 앞쪽으로 2개 더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문제로 따지면 8번째 항을 마지막으로 적는 게 아니라 6번째 항과 7번째 항을 적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앞쪽과 뒤쪽에 남은 똑같은
숫자의 개수를 맞춰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볼까? 7번부터 이제 다시. 이거 좀 더 해야 돼. 이거 솔직히 n번째 안 찾아도 돼. 이거 각각 부분분수로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으로 불려주면 바로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선생님이랑 연습하자. 나 이거 n번째 한번 찾아볼게. n번째야. 그럼 주어진 몇 개 한 보니까 분자가 계속 1이네. 그럼 n번째 한 분자는 1. 그리고 앞쪽 숫자 보겠습니다. 1, 3, 5, 7 1, 3, 5, 7로 나가는 건 등차셔야 되니까 n번장이 앞쪽에는 2n-1 있는 거 맞을까요?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숫자는 얘보다 2크다는 판단을 해도 되고 아니면 3, 5, 7, 9로 나가는 등차수를 판단해도 되고 어쨌든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저기 있는 1 곱하기 3분의 1 여기다 2 집어넣고 계산하면 저기 있는 3 곱하기 5분의 1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결론 숫자고 요거 몇 번장이야? 20번장 아닌 것 같은데? 10번장이어서 10을 넣어야지 나오는 값이니까 맞니? 10번장 맞아?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수열에 첫 탄부터 10탄까지 그럼 K로 바꾼다. 여러분들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얘들아 되니? 네. 저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등차수는 아닌 것 같은데? 등비수열도 아니야. 그렇다고 K제곱이 있는 것도 아니고 K세제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소거 문제. 소거 문제 맞구나? 그럼 어떻게 분리할까? 어떻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만들어낼까? 어떤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나중에 다 대입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지우개 만들어줄까 고민해봤더니 분모가 식의 곱으로 표현되지니까 부분분수.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분리하자. 몇 분의 1에서? 2K-1분의 1에서 누구를 뺀 거? 2K 플러스 1분의 1을 뺀 걸로 분리하면 된다. 대신 여기에서 요거 빼야 돼. 뺀 거 얼마예요? 또 20. 그 2에 역수를 곱한다. 그거 미리 빼놓을게. 이렇게.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자. 1조는 얼마니? 1분의 1 빼기 3분의 1. 선생님 아까 n번장 찾을 이유가 없다는 게 얘들아 요거 그냥 바로 분리하잖아? 그럼 2분의 1에 1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분리돼. 이거 바로 분리하잖아? 그럼 2분의 1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했어도 돼 원래는. 맞아? 그런데 선생님은 연습시키고 싶다고 여러분들 n번장 찾는 거 계속 나올 때마다 해주고 싶어. 그럼 3 집어넣으면 5분의 1 빼기 7분의 1 되겠지. 그럼 여기서 한번 지워지는 규칙 좀 볼까? 누구부터 지워지기 시작하니?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누구? 플러스 3분의 1 지워지는 거 맞아? 그 다음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지워지는 거 맞습니까? 이거 막 연달아 지워지니? 연달아 지워져. 그럼 일단 마무리 짓기 전에 지워지는 패턴을 보니까 연달아 막 지워지고 있어.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플러스 지워질 거야. 앞쪽에 남아있는 거 몇 개? 한 개밖에 없으면 점점점 한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는 숫자 10이 좋아? 9가 좋아?
지금 10 집어넣으면 되죠. 어차피 뒤에도 한 개밖에 안 남을 테니까. 10 집어넣으면 얼마? 그래서 어디까지 지워지게 되게? 19분의 1까지 지워지게 되고 1에서 21분의 1을 뺀 21분의 20 거기다가 2분의 1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21분의 10을 정답이라고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이렇게 하시고 오늘 잠 좀 자고 왔다고 상태들이 좀 나아 보이긴 하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형 문제 넘어가기 전에 두 번째 제곱근, 그러니까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수열식이 있습니다. 그럼 그 수열식도 아니 근호,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은 절대 1차식이 될 수가 없어. 맞죠? 그 다음 등비수열, 공비의 거듭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식도 당연히 안 될 거고 루트가 들어가 있다면 뭐 루트만 단독이 있으면 되게 좋겠는데 보통 루트가 여러 개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절대 될 수 없어요. 딱 보면 알 거야. 그리고 K제곱이나 K세제곱 공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 토거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들은 뭐 그냥 완성이 돼 있으면 냅두겠지만 보통은 유리화 같은 내용을 동원해서 근호가 분모 쪽에 있으면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야. 유리화를 동원해서 뭐 어떻게 만드는 게 목적이냐?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똑같이 플러스식 하나와 마이너스식 하나가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문제가 원하는 것처럼 1부터 문제가 원하는 항 번호까지 끝항까지 넣어주고 쭉 지우다 보면 결국 남게 되는 제곱근은 몇 개 안 됩니다. 그 남아있는 것들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한번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봐. 1142번 기본 문제부터 가보자. 1142번 시작해보세요. 자, 그만. 저거 절대 공식 쓰는 문제 아니니까 소거 문제가 100% 확실하고 소거 문제가 확실한데 지금 봐봐. 주어진 식도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가 예쁘게 잘 돼 있잖아. 저기다 직접 방법이 없지 뭐. 직접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어서 내가 그 넣어서 만들어낸 모든 숫자들을 더하겠다는 생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문제 풀었다면 이렇게 풀어도 뭐 정답 못 구할 이유는 없겠지만 선생님의 조언은 챙겨서 들었어야겠지. 이 작게 표현되어 있는 식이 앞쪽에 적혀 있는 게 훨씬 더 소거되는 규칙을 찾는 방법으로 유리하다는 거지. 이게 훨씬 더 유리해 진짜. 저 처음에 문제가 알려준 모양대로 해도 정답을 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쉽게 풀고 싶다면 부호를 플러스를 앞쪽으로 고집하지 말고
식의 크기가 작은 걸 앞쪽으로 유지를 해라.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다. 같이 집어넣어보자. 누구부터 넣게 돼 있지? 3부터 넣으면 3 넣으면 누구인데? 마이너스 루트 4 더하기 루트 5. 이게 첫 장이야. 이 수열의 첫 장이 얘입니다. 더하기. 아, 첫 장이 아니야. 미안. 세 번째이 쟤예요. 세 번째부터 넣는 거지. 더하기 몇 번째야? 네 번째야.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럼 어때? 바로 지어지는 규칙 보이기 시작하니? 이것도 건너뛰기 없이 그냥 연달아 지어지고 있는 거 맞나요? 그럼 점점점 해도 무리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몇 집어넣을까? 14 집어넣으면 그 14번장이 누구예요?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와 보이진 않지만 마이너스, 보이진 않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 지워지게 될 거고, 결국 계산은 앞쪽에 있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와 뒤쪽에 있는 플러스 얼마? 4를. 그래서 얼마를 정답으로? 2를 정답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렵지 않지? 자, 그럼 우리 한 문제만 더 하고 이제 유형 문제로 넘어가자. 필기 다 하시고 1146번을 마지막으로 풀고 넘어갑시다. 나머지 과제를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한번 해봐. 이것도 바로 유리하면 1146번도 바로 유리해서 계산하면 계산이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열이니까 n번장부터 한번 찾아보실래요? n번장부터. n번장 찾고 계산하자. 지금 이 문제는 꼭 그렇게 풀 이유는 없지만 n번장 찾고 그 찾은 n번장으로 1항부터 몇 항까지 더하고자 하는 문제인 건지를 좀 돌아가는 느낌은 있지만 해보자고요. 저기 아까 필기했을 때 무리식 유리하라고 했는데 꼭 유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무리식 형태로 주어져 있어도 주어진 모양이 예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구분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다면 유리하지 말아야지.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속어를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속어를 준비한다는 건 내가 어떤 수열에 직접 1항, 2항, 3항, 항을 대입하기 전에 그 식 자체가 플러스 값 하나랑 마이너스 값 하나를 같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유리화가 필요하다면 하라는 거지 무조건 유리화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핵심은 플러스 루트와 마이너스 루트가 같이 공존하는 식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라는 뜻이야. 부분분수도 플러스 분수랑 마이너스 분수를 같이 만들어서 소거되는 모양을 찾기 쉽게 하려고 만들어낸 게 부분분수 아니야. 소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으로 부분분수가 있고 유리화가 있는 거지. 처음부터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라면 부분분수도 마찬가지야. 각각의 부분분수로 이거 말하지 맙시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것만 기억하자고요. 자, 시작하자. n번째부터 찾아볼게. 꼬라지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 나오는 모양 보니까 n번째 항도 분자는 2가 되겠고. 분모도 꼬라지는 이거네. 앞쪽에 어떤 루트식 하나 더하기 뒤쪽에도 어떤 루트식 하나. 요건 루트가 없지만 요 규칙 따라가면 여기도 루트를 붙이는 게 맞겠네. 요렇게. 맞나요? 그럼 앞쪽 식부터 찾을까?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앞쪽 숫자 누구? 3, 5, 7, 9 맞아? 3, 5, 7, 9면 첫 장 얼마야? 3에 공차 얼마? 아니 루트는 적었잖아.
이제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3, 5, 7, 9. 첫째 항 3에다가 공차 얼마? 공차 2인 등차수열이야. 공차 2인 등차수열이니까 2n에다가 1 집어넣어서 3 나오게 할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오른쪽에 적혀있는 숫자는 항상 걔네들도 얼마씩 작은수? 20 작은수니까 여기에는 2n-를 적혀있겠지. 이거 N번째 맞을까? 맞아. 그럼 이제 확인해보자. 이거 몇 번째였을 것 같아? 맞네. 요거 이 수열로 따지면 12번째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시그마로 표현할게. 시그마 K는 1, 첫째 항부터 이 수열의 12번째 항까지. 선생님이 문자를 K로 바꿨으니까 식도 K로 바꾼다. 루트 2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K 마이너스 1분의 2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는 이 문제가 이거랑 같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이거 공식 아니야. 딱 봐도 공식 아니거든. 그럼 소거야. 근데 소거가 되려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이 지워지는 거 아니야? 여기라는 대입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대입해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해서 대입한 거 더해보세요. 싹 다 플러스인데? 여러분들한테 이거 대입해봤자 이 모양밖에 안 나와. 그래.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기 전에 소거가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소거의 목적 뭐라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만들어내기. 그런데 그렇게 무리식 중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일부가 유리화라는 것이. 유리화자. 분모 문제 뭐 할까? 얘들아 분모 문제 뭐?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 암산 가능할까? 그럼 분모 합차 공식에 의해서 뭐 남게 되게 유료해봐. 분모 합차 공식으로 분모 얼마 돼? 참 미치겠다 진짜. 아니 지금 너희들이 여기다가 유료하려고 이거 빼기 이거 곱한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랑 이거 빼기 이거랑 곱하라고 합차 공식해서 2가 뭐 4K 같은 소리 하고 있어. 2K 플러스 1에서 2K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그 2가 이미 기존에 있던 분자랑 약분돼서 사라지겠네. 그럼 남는 건 뭐만 남아? 요거만 남게 되는 거 맞아? 누구?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만 남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팁. 소거되는 규칙 찾고 싶으면, 빨리 찾고 싶으면 이거 앞쪽에 적지 말고 얘보다 작게 표현되는 얘를 앞쪽에 적는 거. 맞나요? 그래서 순서 바꿀게.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걸 앞쪽에다 적을 거야. 이렇게. 그리고 원래 있던 플러스를 이쪽에다가 뒤에다 적을 겁니다. 상관없는 거 맞지? 이렇게 적고 나서 이제 대입하자. 1 집어넣으면 얼마? 루트 1 더하기 루트 3. 자, 정신 차리자. 그럼 1 집어넣으면 끝나니? 그럼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3 어때? 바로 지워지는 거 같아? 그럼 점점점으로 그냥 닫아버리자. 마지막 누구 집어넣어주면? 1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23 더하기 루트 25가 돼서 중간에 있는 풀마 다 날아가고 결국 남게 되는 건 맨 앞에 누구랑? 마이너스 1과 맨 뒤에 누구? 루트 25만 남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자, 여기까지 필기. 또 잘 버티나 싶더니 졸고 있는 친구들이 또 한두 명 보이려고 그러네. 여기까지 필기 하시고 좀 쉬세요.
쉬고 여기 유형 문제는 두 번째 태부터 한번 풀이하도록 시작합시다. 이거랑 현성아 조금만 하자. 이거들 내세요. 방법 154페이지 볼까요? 자, 154페이지 117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문제를 봐봐. 첫째 한 더하기, 둘째 한 더하기, 셋째 한 더하기. 느낌 오네. 문제가 원하는 건 10번장인 것 같은데 어때? 선생님 생각 맞는 것 같지? 10번장이야. 모양 보니까 1도 이렇게 적어볼까?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 두 번째,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이 세 번째. 그리고 문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있는 내용이 보니까 1부터 10까지 더한 걸 분모로 하고 있는 분수까지를 더해달래. 그래서 저거 10번장 맞지?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부터 찾기? n번째 찾기. 이 수열에 n번째에 적혀있는 하나. 선생님 10번째까지 더하는데 뭐하러 10번째 찾나요? n번째를 찾아야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할 수 있는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고. 됐어? 그럼 n번째 모양 한번 말해볼래? n번째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분수 형태. 그 분수 형태. 그래, 분자가 얼마고? 이렇게 나가는 첫째 장, 둘째 장, 셋째 장, 넷째 장 이게 10번째라면 이쯤에 적혀있는 n번째는 분자 뭘까? 분자는 당연히 1이겠지, 똑같이. 분모는 1부터 어디까지 나간다? 맞아. 이게 이 규칙대로 나가는 수열에 n번째에 놓이게 될 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n번째 아니야. 그럼 분모 1부터 n까지 여러분들 더할 수 있어 없어? 1부터 n까지 더할 수 없어? 1부터 n까지 더할 수 있잖아. 이거 무슨 수열이야 이거? 얘들아, 숫자 계산할 때 이렇게 적혀있으면 여러분들 1 더하기 2분의 1로 계산 안 하잖아. 3분의 1로 계산하는 게 편하지 않아?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자고. 그럼 1부터 n까지 공차가 1인 등차수를 더하게 되면 합은 2분의 한 개수 몇 개? n개. 첫째 항 누구? 1. 끝항 누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식은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 수열의 n번째는 누가 되느냐? 번분수 계산해주면 n의 n 플러스 1분의 2가 된다. 확인해볼까? 1 집어넣어볼래? 얼마 나와? 1 나오죠? 그래서 1 나오는 거 맞아.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3분의 1 나오는 거 맞습니다. 한 번만 더 할까?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3 집어넣으면 3, 4, 약분돼서 2. 6분의 1 나오네. 6분의 1 맞네. 이렇게 각 수열 항들을 보면서 그 규칙을 이용해 n번째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쨌든 수열의 정체를 판단했으니까 이제 이 문제는 시그마 몇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어떤 수열을? 이렇게 생긴 수열을 더하는 거 맞죠? 이제 빠르게 판단하자고. 공식 가능? 이거 공식 없어. 그러니까 소거할 거야. 소거하려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하나씩 예쁘게 펼쳐져 있어야 돼. 그래서 쓰는 게 분분수. 얘는 앞으로 뺄게. 그럼 지금 나와있는 거 2 뺐으니까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만 남은 거지? 분리 어떻게 할 수 있게? 누구분의 1? k분의 1 빼기 누구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뒤쪽에 있는 k 플러스 1에서 k 빼면 얼마죠? 1이니까 1의 요소는 곱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맞아? 저게 맞습니다. 저기다가 1부터 얼마까지? 10까지 넣어서 1 넣어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바로 소거규칙 보이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1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0분의 1까지 나가는 거 맞니? 네. 그럼 1 빼기 11분의 1, 11분의 10에다가 2 곱해주면 정답 11분의 20을 답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좀 서두르자. 빨리
빨리 클리어하고 최대한 집중해서 1177번 시작해보세요. 1177번 시작해보세요. 자, 어떻게 고민해보셨을까 모르겠네요. 자, 첫 번째. 이 문제 보자마자 선생님도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게? 맞아. n번째 찾는 거야. n번째 찾는 거 맞아. 그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정도만 보면 충분히 n번째 항 규칙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n번째의 분자 누구? 1. 분모 끝에 있는 숫자 누굴까? 무조건 마이너스 1이겠지. 뭐 쟤네들만 마이너스 1이겠어? n번째 항도 마이너스 1이지 뭐. 그 다음 앞쪽 숫자 찾으러 갈게. 앞쪽 숫자는 뭔가에 제곱되어 있겠네? 똑같이. 그럼 그 제곱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규칙만 찾으면 돼. 2, 4, 6, 8 무슨 수열?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가 얼마인? 2인. 첫째 항도 2고 첫째 항도 2고 공차가 2면 2n에다가 첫째 항 2 넣으려면 더하는 거 얼마 더 해야 되니? 대답해줘. 얼마 더 해야 돼? 0 더하면 되는 거죠. 더하는 거 없으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어때? 저기다가 1, 2, 3 넣으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예쁘게 나오는 거 맞을까? n번째 찾은 거야. 그럼 이거 몇 번장인지 알겠네. 몇 번장이에요? 50번장이야. 그래서 이 문제네. 이거 계산하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문제 고민해야지. 무슨 고민? 공식으로 갈까? 속으로 갈까 고민해야 되는 거 맞아? 먼저 공식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열, 등차 수열인가? 아니지. 등비 수열도 아니죠. 그리고 K제곱이나 K제곱의 분자로 나와 있어서 6분의 어쩌고저쩌고랑 2분의 어쩌고저쩌고의 제곱을 쓰는 문제도 아니야. 소거 문제야. 맞아? 그런데 그 소거 문제는 반드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하나씩 펼쳐져 있는 식에다가 1부터 50까지 넣을 때 계산이 된다. 여기다 넣어봤자 소용없어. 여기다 넣으면 뭐 넣어? 이거 넣어줘 뭐 이거 좀 쉽게 풀겠다고 모양 만든 건데 여기다 그냥 변형도 안 하고 그냥 대입하면 이거 나온 거야. 맞아? 그래서 준비를 할 건데 보니까 분모가 뭐가 되죠? 합쳐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적을게. 말라자 일단 2k 플러스 1 곱하기 2k 마이너스 1분의 1로 된다고. 2k 플러스 1 먼저 적을까? 2k 마이너스 1 먼저 적을까? 선생님이 추천했지. 2k 마이너스 1을 앞쪽에 배치하는 게 훨씬 더 소번하는 규칙 찾는 거 쉬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지막 앞쪽 몇 분의 1에서 2k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뒤쪽 누구를 빼면 되는 거지? 2k 플러스 1분의 1을 뺀 상태로 분리하면 됩니다. 대신 이대로 분리하지 말고 뒤에서 앞에 뺀 게 얼마야? 2. 그래서 2의 역수는 한번 곱해주자. 그럼 끝. 1 집어넣으면 얼마?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얼마? 그러네요. 규칙 나왔니? 그럼 마지막 누구 집어넣을까? 50. 바로 50 집어넣자. 9분의 1 마이너스 100, 1분의 1 되는 거 맞을까요?
연달아 풀, 마, 연달아 풀, 매우 뚝뚝뚝, 마, 풀 지워주고, 안에 있는 거 계산하기 100일분의 얼마? 100일분의 100. 그거 2분의 곱하면 정답은 100일분의 50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여기 서둘러 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집에 가서 꼭 복습하십시오. 지금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단원에 비해 수열 막판에 마음가짐들이 흐트러져서 그런가. 잠깐 정신줄 놓으면 그냥 그 순간 그때부터 그냥 뒤처지는 거야. 수학이 그래. 특히 진도 나가고 있을 때는 한순간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하나를 놓친 거겠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점점 모르는 게 쌓이고 있었던 걸 거고, 처음에 등차수열 배울 때부터는 아니었을 거야. 자, 무리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수열, 속어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한 문제 풀고 넘어갈게. 1181번 잠깐만 먼저 해석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만 생각을 해봐. 1181번 자, 갑시다. 지금 여러분들 저 두 번째 줄에 저 문제 푸는 거 같지? 그럼 생각해야지. 저거 문제 풀고 싶으면 뭐 찾으러 가야 되게? AK, 맞아. 이게 누군 줄 알아야 여기다가 식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1, 2, 3, 4 넣어서 풀 거 아니야. AK가 누군 줄 알아야 돼. AK 플러스 1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찾아야 되는 건 n번째 일반항을 찾는 게 우선이 돼야 되죠. 근데 문제도 설명 충분히 해줬어. 등차수열이래. 공차 얼마? 그럼 첫째랑 비교해서 말해봐. 더해야 되는 숫자 얼마야? 0이야. 저게 끝이야. 저게 AN이야. 그러면 먼저 얘 뭐 집어넣어야 되죠? 여기 뭐 집어넣어야 돼? 뭐 2를 왜 집어넣어 라우나. AK가 누구야? AK가 3K. 여기에는 n절에 누구 집어넣어서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누군데? 3K 플러스 3 되는 거 맞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계산해달라고 얘기하던 겁니다. 이제 계산만 하면 돼. 그런데 그 계산에 공식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꼬라지를 봐봐. 문자가 부모에 처박혀 있는 것도 문제고 그 식에 제곱근이 씌워져 있는 것도 문제야. 그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열 중에 어떤 수열도 저거를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서 소거를 준비합니다. 소거를 준비하려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 맞고 지금은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저기다가 1부터 24까지 넣어봤자 계산 안 돼요. 그래서 뭘 할 거지? 유리할 거야. 자, 분모 문제 말로 할게. 이번에도 이거 빼기 이거를 똑같이 곱하는 거 맞니? 그럼 분모 쪽에 합쳐 공식이 진행이 되고 있을 거야. 합쳐 공식 진행해서 남게 되는 숫자는 누굴까요? 맞아. 3K에서 3K 플러스 3을 빼는 상태로 정의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3분의 분자는 누구? 루트
3k 마이너스 루트 3k 플러스 3으로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너 이거 위치 바꿀까 냅둘까? 3k하고 3k 플러스 3의 위치 바꿀까요 냅둘까요? 뭐 당연히 냅둬야지. 작은 게 앞쪽에 있는 게 유리해. 그래서 이제 시작할까? 일단 마이너스 3분의 1은 앞쪽으로 빼놓을게. 이제 대입하자. 1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6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9. 규칙 바로 나오니? 그럼 바로 점점점으로 마지막 내용만 적자고 24 집어넣으면 루트 72인가요? 빼기 루트 69. 잠깐만 3주 24 집어넣으면 72 75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플 다 날아가고 앞쪽에 플러스 루트 3과 뒤쪽에 마이너스 루트 75는 75가 25 곱하기 3인가요? 그럼 5루트 3인가?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4루트 3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할 거니까 플러스 3분의 4루트 3이 정답이 된다 하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집중해 주시고 빨리 필기 해주시고 넘겨서 154페이지에 일단 필기부터 하세요. 다 했나요? 자, 그러면 154페이지 유형 12번은 안 할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유형 11번은 과제 없이 오늘 다 풀고 끝내도록 해요. 1182번부터 시작해보세요. 일단 수열은 나왔지. 여러분들이 시그마 옆에 더해야 되는 수열의 정체를 찾을 필요 없어. 수열은 예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쁘게 나온 수열에 로그가 붙어 있어. 로그가 붙어 있는 수열이에요. 첫째 항도 로그 2의 1 더하기 1분의 1, 둘째 항도 로그 2의 1 더하기 2분의 1, 셋째 항 로그 2의 1 더하기 3분의 1. 어쨌든 그렇게 해서 63번째, 63번째 항까지 다 하는 거야. 당연히 공식 불가능하죠. 공식 불가능해요. 아니 뭐 등차수열 등비중 로그가 붙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이 문제도 소거 문제라 뜻인데, 소거 문제가 맞다면 일단은 먼저 나열을 해봐. 나열을 해. 그리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소거가 될지를 고민을 하는 거야. 절대 공식은 없을 테니까. 자, 7번 볼까요?
이거 나열해보면 첫째야 로그 2에 얼마, 둘째야 로그 2에 얼마, 로그 2에 얼마, 로그 2에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문제 나오는 거지? 이거 계산할 거잖아? 그런데 우리 로그 별세 이런 거 문제 해결 뭐 했어? 이거 어떻게 풀지? 밑이 어떠니까 다 같으니까 합칠 수 있어 없어? 뭐로? 진수들끼리 모여서 나오는 뭐라고? 진수들끼리 곱해서 합칠 수 있는 거 맞지? 그걸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로그 2에 1 집어넣어서 나온 수와 2 집어넣어서 나온 수, 3 집어넣은 수, 4 집어넣은 수, 마지막 63 넣은 수를 곱할 거야. 그럼 아까 잠깐 말했는데 아까 오늘은 안 말했구나. 지난 시간에 말했구나. 기본적으로 수열을 하면서 속어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지워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속어야. 근데 지금도 속어가 돼. 그런데 그 계산이 진수들끼리 뭐니까? 곱셈이니까 이번 속어의 의미는 덧셈 뺄셈의 의미가 아니라 분자 분모 약분의 의미가 되겠죠. 맞아? 그래서 약분을 준비할 겁니다. 뭐 처음이라서 문제 못 풀었다면 지금부터는 잘 봐도. 그럼 약분할 때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분수들끼리 곱해서 약분하는 것보다는 한 개짜리 분수를 약분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선생님의 첫 번째 추천. 이걸 이대로 냅두지 말고 통분하자. 통분하면 K분의 뭐 되는 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슬프게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 오늘 처음 푸니까 해결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로그 문제 풀 때 시그마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이렇게 생긴 수열의 합 구하는 문제 풀어봤었어. 그게 이제 시그마 수열의 합으로 나온 것 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1집어넣은 거 얼마예요? 2집어넣은 건 얼마야? 이게 두 번째 맞니? 마지막 63집어넣은 건 얼마니? 이거 맞죠? 그래서 이제 계산의 핵심 들어온다. 로그 2에 진수들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적진 않았지만 3분의 4 할까? 3분의 4 맞을까? 네. 그 옆에 4분의 5 있는 거 맞고 어디까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주어진 이 문제의 마지막 계산 과정이 이건 거죠. 그랬더니 부모끼리 분자끼리 다 곱할 필요 있을까 없어? 없는 거야. 엄청나게 뭐가 되고 있어? 엄청나게 뭐가 되고 있지 지금? 약분이 되고 있다는 거죠. 분자랑 분모, 분자랑 분모, 분자랑 분모. 보이진 않지만 될걸? 보이지 않지만 이것도 약분 될걸요? 어때? 맞아? 그럼 이렇게 소거하면 반드시 앞쪽과 뒤쪽에 남아있는 개수 같아야 된다 그랬어. 만약에 일반적인 소거 문제라면 앞쪽에 남아있는 플러스와 뒤쪽에 남아있는 마이너스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럼 지금은 약분이니까 이 약분하면 분모하고 분자가 하나씩 세트가 돼서 약분이 되는 거잖아. 그럼 남아있는 누구의 개수와 분모의 개수와 남아있는 누구의 개수가 분자의 개수가 같은지를 꼭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자. 지금은 몇 개씩? 한 개씩이니까 최종 정답은 로그 2에 몇 분의 몇? 1분의 64.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 오랜만이니까. 근데 원장님이랑도 최근에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 맞나요? 네. 미과 지수가 같으면 얼마고? 1. 6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1183번 시작해보세요.
전쟁이라는 클리닉도 잘 듣고 학교에서 나가고 이제 지수 수업 나가고 있겠지 지금. 또 아예 모르는 상태는 아닐 테니까 학교 수업 듣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 그래도 처음 배운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들어. 학교 수업 소홀히 해서 절대 좋은 점수 나오는 거 안 된다. 여러분들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학교 수업을 건성건성 들을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이 아직은 아니에요. 이 중에 뭐 진짜 막 학교 성적이 극상위권, 최상위권인 학생들은 솔직히 열심히 들어가지면 솔직히 조금 건성건성 들어도 되긴 하겠지. 이미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직이 아니라 많이 아닌 친구들도 있고 조금 아닌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든 수업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이 선생님은 이제 수요일 수업 끝나면 또 선생님이라도 하겠지? 선생님이라도 또 열심히 들어. 그리고 제발 집에 가서 정리 좀 잘하고. 그 성적이 안 오를래 안 오를 수가 없어. 진짜야.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의지들이 약합니까? 왜 주변에서 주어진 공부 방해하는 그런 방해 환경 요건들을 스스로 통제를 못해. 왜 핸드폰을 그렇게 그냥 핸드폰에 노예처럼. 그거 못하겠다고 선생님 시대처럼 핸드폰을 싹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불행인데 다행히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이유도 없었지.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인터넷도 없었고. 동영상이 뭐야? 뉴스를 보려고 해도 신문을 사서 봤어야 되는데. 근데 뭐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 왜 그 조절을 못해? 틈만 나면 게임하고 있고 웹소설 보고 웹툰 보고 있고 인스타 하고 있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 주는 쉬는 시간에만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선생님이 주는 쉬는 시간에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학생들 지금 다거든 다. 과연 그 친구들이 집에 가서 안 할까? 저 집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학원에서만 잠깐 짬내서 집에서 학교에서 못했던 인터넷 하고 있는 거 아닐 건데 학원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집에서도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는 얘기야. 학원에서 하는 거면 다행이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집에서의 어떤 학교에서의 일상생활 볼 수가 없으니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럴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하자. A를 찾아야지. 왜? 이거 계산하고 싶으면 이게 누군지 알아야 되거든. 맞죠? 그래서 저거 찾을 거야. 근데 너무 간단하네. 초점 얼마고? 공비도 얼마? 그럼 이거 이렇게 적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적는 거 추천하고 싶은데 어때? 이게 그래도 적게는 편해 보이는 거잖아. 어차피 나 등비 수열 계산 안 할 거야. AN 자체는 등비 수열이지만 내가 더해야 될 수열은 그 등비 수열에 얘가 붙어있는 이상한 모양의 수열이거든. 맞아? 그러니까 모양이라도 간단하게 적자. 그러면 위치 27이 맞았니? 그러네. 이거 맞나요? 그럼 이제 계산 시작할게. 그 계산 끝 결과가 155가 된다는 방정식을 마지막에 풀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할까? n 어떻게 돼? 이거 n 적으면 안 되지?
미안. 얼마? K로 적었어야 되고 3의 K제곱은 진수의 거듭적으로 되는 거니까 K는 나갈 수 있나? 그럼 내보내자. 앞으로 내보내고 누구 남아있지? 로그 27에 3 남았어. 27에서 3이 몇 제곱? 세제곱? 그럼 이렇게 변형되는 거 맞습니까? 얼마 될까? 이거 3분의 1 되겠네. 어때? 3분의 1 맞아? 3분의 1 맞아? 맞아? 맞죠. 그래서 끝낼게. K는 내려갔고 로그 27의 3은 27을 3의 세제곱으로 바꿔주면 3분의 1이 될 거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을 거고. 이거 무슨 시열입니까? 이거 무슨 시열일까? 이거 등차 시열이지. 1차식이잖아. 개수가 3분의 1인 1차식. 아니 결국 이것만 남는 거야. 아 진짜 뭐 이상한 모양의 수열일 줄 알았는데 막상 계산해보니까 등차 수열이었던 거. 그럼 계산하자. 3분의 1 빼줬고 등차 수열 한개수 2분의 한개수 몇 개? n개. 이 수열의 첫 장 얼마? 첫 장 얼마? 1. 끝항은 누구? 그래서 첫째 항 더하기 끝항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식으로 주어진 것처럼 2분의 n에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였던 거 맞나요?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155가 돼야 된대. 숫자 겁내 크네. 그럼 가자. n에 n 플러스 1을 곱한 결과가 6 넘겨주면 155 곱하기 6 되는 거 맞습니까? 선생님 이거 2차 방정식에서 풀 마음이 없어요. 숫자도 너무 거대하고. 그래서 이거 적절히 조합해서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려고. 됐나? 그럼 이거 싹 다 한번 분리해볼게. 155 곱하기 6 155는 몇 곱하기 몇이지? 5 곱하기? 5 곱하기 31이죠. 벌써 끝나네. 이 숫자는 그럼 저거네요. 그럼 몇 곱하기 몇으로 연속된 두 숫자 곱해주면 되는 거야? 30 곱하기 31로 분리해주면 되는 거였던 거네요. 그래서 n은 얼마? 30을 정답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필기하시고요. 1184번까지 하고 이 지긋지긋한 시그마 마무리 지읍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파트만 하면 끝나는데 그 한 파트도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도 해보자고 한번 다음 주에 끝나자마자 선생님도 바로 앞쪽으로 돌아가겠어. 제발 좀 분위기를 지금 분위기는 솔직히 나쁘지 않아. 아까 첫 편 때는 한 명, 두 명 태도가 안 좋다기보다 졸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유지하라고. 긴장감 있게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성적 안 나오면 선생님도 누구보다 더 마음이 아픈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학 시험 본 날 시험 끝나고 뭐 문자로 또는 전화 통화로 이제 소식 듣고 결과 얘기 들을 때 결과 안 나오잖아.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그거 잘 보잖아. 세상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너무나. 선생님 와이프가 그러더라. 너무 기분 좋게 통화 이렇게 점수 결과 듣고 그 통화하는 거 들어보면 로또 맞은 사람 같아.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의 기분에 비하면 좋으면 여러분들이 더 좋을 거고 나쁘면 여러분들이 더 나쁘겠지만 선생님도 그래 묻지 않다고. 같이 노력을 하자고 같이. 자, 그 다음 가볼까? 이거까지 하고 쉽시다. 시간도 다 되네. 이것도 여기다가 2부터 10까지 넣는 거지? A는 일단 나왔네. 그리고 이거 K로만 바꿔서 넣어주면 되는 거 맞니? 근데 아까랑 똑같아. 2부터 19까지 넣는 거 상상해 볼게. 로그 A1 더하기 로그 A2 더하기 로그 A3 더하기 로그 A4 더하기 점점점 로그 A19까지.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로그들이 전부 다 밑이 10인 상형을 보니까 진수끼리들끼리 곱하면 되는 거? 그리고 공식 불가능할 거니까 이것도 아마 소고 문제 같아. 그 소고가 분모 문제 약분인 것 같은데 어때? 그러니까 약분하려면 진수를 이렇게 냅두지 말고 이 진수를 냅두지 말고 통분이라고 해서 하나의 식으로 만들어주자. 그럼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1 더할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분자는?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둬도 약분이 잘 안 돼요. 그럴 땐 이걸 더 쪼개는 거야. 앞쪽 분모는 뭐로? n-1 곱하기 n 플러스 1로 분자로 쪼개는 겁니다. n제곱으로 쓰지 말고 n 곱하기 n으로. 그리고 명심해. 무조건 내가 뭔가 식을 분리할 때는 작은 수가 앞쪽에 적혀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시작할까? 상형 로그 AK니까 K-1 곱하기 K플 1 분의 K 곱하기 K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 맞는 거죠? 여기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부터 19까지 넣을 거고 19까지 넣어서 더한 걸 진수들끼리 곱으로 합치는 것까지 선생님이 암산을 해도 되죠? 말 안 해도 되겠지? 그럼 상형 로그 2제곱하는 거 얼마? 아이고 일부러 분리했잖아. 그렇게 해주면 약분이 잘 안 되니까 일부러 분리를 한 거라서 숫자를 적을 때도 계산을 해서 적는 게 아니야. 그냥 적어야죠. 2 집어넣은 거 얼마?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로 여기 1 집어넣은 거야. 그 다음 더하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그걸 싹 다 진수들의 곱으로 바꿀 거거든 지금. 그럼 2 집어넣은 거 얼마죠? 2 집어넣은 거 했지. 3 집어넣은 거 얼마?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3. 한 번 더 해볼까? 3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이거 헷갈리려나? 이렇게 적지 뭐. 한 번만 더. 5 집어넣은 거. 4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그럼 이제 마지막 집어넣을까요? 몇 집어넣을까? 19 집어넣으면 18 곱하기 20분의 19 곱하기 19의 형태로 마무리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는 거야. 분명히 이거 소거가 예쁘게 안 되면 문제 못 풀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여. 각 항의 왼쪽 항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과 그 오른쪽의 항에 있는 왼쪽의 숫자들이 약분되는 거 보이니? 맞아? 네.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또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과 보이진 않지만 왼쪽 보이진 않지만 오른쪽과 왼쪽이 약분되는 걸걸? 맞아요? 그럼 남아있는 건 왼쪽 하나 남아있니? 그럼 당연히 끝에도 오른쪽에 몇 개 남아있어야 돼? 한 개씩 남아있는 게 맞죠.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빠짐없이 남아있는 것들 보여주는 식인 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진수절에 남아야 되는 거 몇 분의 몇과? 1분의 2와 몇 분의 몇을? 29네. 29 아니야 29. 이거 뭐야? 19. 아 이거 잘못 적었구나. 19. 그래서 상형 로그 몇 분의? 10분의 19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던 겁니다. 요령은 어쨌든 좀 알게 됐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정리만 잘하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실력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수고들 했어. 좀 쉬었다가 바람들도 좀 쐬시고 천천히 들어올 테니까 활동 또 한번 하고 갑시다.